막막하기만 했던 취업난을 피해 뛰어든 창업. 창업은 어쩌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 창업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를 유지하는 건 역시 운과 의지가 따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성 어린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금방 팔릴 줄 알았죠. 좋은 제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이 냉담하고 금전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를 걸쳐 약 225km의 규모.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밸리. 100피트의 두꺼운 소금층으로 덮여 있고 여름철에는 섭씨 57도까지 오르는 죽음의 땅. 그 험한 역경의 땅. 데스밸리는 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다. 실제로 점점 더 그러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장에 그러니까 연세 대신 이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이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창업 생태계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기술 창업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음에도 창업 후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창업 100만 시대에 도래한 지금 수많은 창업 기업이 데스밸리를 건너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는 3년에서 7년 차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하고 세계적인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 강소기업 또 상장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창업대학 패키지 사업이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2년 차 하고 있는데 이미 창업대학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창업 후 3년에서 7년 사이 바로 이 시기를 데스밸리라 한다. 이제 막 데스밸리에 들어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그들의 가능성과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식품 산업도 마찬가지다. 먹거리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식품 산업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 틀을 깨는 도전의 시작이다. 저희 업체는 농산물을 이용하여서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 농산물 가공 업체입니다. 농산물 가공에 뛰어든 청년 창업자 박승만 씨. 뒤늦게 시작한 식품 산업에 남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대중들의 소비 형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요즘 건강과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TV에서 바나나 식초와 파인애플 식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방송을 보고들 많이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만드는 것도 귀찮고 먹기도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꾸준히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분말로 된 식초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발효식초. 식초의 항산화 효능이 알려지며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곡물이나 과일을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 발효시켜서 만드는 식초. 하지만 발효식초 시장은
대기업을 비롯해 이미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있었다. 식초의 분말화, 틀을 깨는 출발인 셈이다. 기존 발효식초의 효능과 편의성을 살리는 기술 개발에 성공. 본격적인 식품 산업에 도전하게 됐다. 스타트업으로서 쉽지 않았던 식품 제조. 산학 협력 사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저희들은 그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은 이제 훌륭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산업협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승만 대표. 그는 퇴직 전부터 철저한 창업 준비를 했다. 창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기술을 찾고 운영을 도와줄 정보를 습득했다. 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형성된 발효식초 시장에 기술력 하나로 도전한 박승만 씨. 국내 시장 확장의 어려움은 운영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삼 3년에서 7년 차 다들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기간인데요. 저희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제품의 반응들을 보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제품이 또 개선되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어려움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개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사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에 처하는 시기 데스밸리. 스타트업들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박승만 씨는 전문 멘토링을 통한 기술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판로 개척을 위해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다. 틀을 깨는 접근으로 소비자들을 찾아 나섰다. 대형 마트로의 입점보다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을 공략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집중했다. 카페나 헬스클럽 등을 통한 즉각적인 시장 반응에도 귀를 기울였다.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품질이 좋기 때문에 뒤에 성분 같은 거 보시고 이제 믿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좋고 품질이 좋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틀을 깨는 접근으로 식품 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박승만 씨. 창업 도약의 첫 발판을 내딛었다. 얼마든지 수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제품이 저희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제품은 글로벌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스타트업. 도전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처럼 40, 50대가 지금 창업을 주력을 이루고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음식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음식료 쪽의 통계들은 나와 있거든요. 1년에 20% 이상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3, 4년이 지나면 한 20% 정도만 생존하는 그러한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밥상 위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과거의 식문화는 사라지고 편의성과 간편함이 중요시되고 있다. 달라지는 식문화 속 우리 식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본다.
창업 시장 속 가장 많이 도전하는 식품 산업. 경험을 발판 삼아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네,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습니다. 네, 95년도에 호텔 생활을 접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근 한 26년 정도 외식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조리사 경험을 토대로 식품 제조업에 뛰어든 최용선 대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부터 메뉴 개발까지 직접 시작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많아진 요즘 식품 가공업 시장의 발전도 대단하다. 편의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영양적 측면도 놓치지 않는 것이 요즘의 소비자들이다. 바쁜 현대인과 1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 조리식품 중심으로 식품 제조업을 시작한 최용선 대표. 처음 식품 제조업을 접하는 그에게 시장을 겨냥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좀 한숨 좀 잠깐 쉬겠습니다. 네, 처음 맨땅에 헤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식업과 전혀 다른 구조의 식품 제조업. 직접 소비자를 찾아 나서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제품, 마케팅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그 차이가 확연했다. 판매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거라 오는 소비자, 대면한 소비자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거지만 제조업은 기계하고 사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어우러지는 공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복잡한 방정식과도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요리 개발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인적, 물적 자원 관리부터 마케팅, 판로 확장에 이르기까지 직접 발로 뛰고 부딪히며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또 살균 하면서 핏물을 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이제 살균해서 핏물을 빼면 이렇게 이제 고기가 깨끗해지죠.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죠. 이제 손이 한 번 더 가도 어차피 제품에서 고기 누린내가 완전히 안 나고 그런다 하면 이제 다른 제품보다 저희 제품이 입소문이 더 빨리 나겠죠. 식품 제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위생과 인력 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술 개발부터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하는 최용선 씨.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맛은 차별성을 지닐 수 있었다. 특히 기존 가공식품과는 다른 메뉴 선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문제. 실제 판로 개척에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창업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가 데스밸리의 이제 정점에 이제 다다를 때였거든요.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고 나서 어떤 시제품 개발 쪽에 괜히 목말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결과로 또 이번에 이모라는 어떤 대형 마트에 입점을 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커팅 해주는 것이 더 낫나? 멈춰있던 제품 개발 분야가 활기를 띠기 시작함에 따라 판로 개척의 어려움도 실마리를 찾아갔다. 많이 자르면 모양새가 살이 아마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마 직접 시장을 다니며 마케팅에 관한 부분을 배우기 시작.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판매를 시작했다. 식품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우리 식탁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낼 그들의 도약은 계속된다. 아직도 그림자에 좀 갇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도약 사다리는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지막 그 파이널은 정말 그 글로벌에 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를 꼭 하나 키우고 싶은 게 이제 식품 브랜드를 하나 키우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우리나라 벤처 창업 기업 중 60% 정도는 3년 안에 폐업을 한다. 자본 확보, 내수 시장의 경쟁, 마케팅 전략 등 빠르게 달라지는 시장 경제에 혼자 적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다. 이미 한 3년에서 7년 차 정도는 초기 단계를 경과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아무래도 매출 그리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성장 프로그램하고 하나는 기업 운영에 안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금을 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보면 나눠져 있고요.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힘, 트렌드를 읽는다. 여보세요? 책상 위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해 시장에 내놓은 박경희 씨. 그의 창업 도약은 지금부터다.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레포츠 용품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제작의 대표 박경희입니다. 동계 스포츠 동작에서 착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개발에 집중했다. 부품과 세부 설계까지 창업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스타트업에서 주목하는 사업들도 변하고 있다. 기존 운동기구와의 차별성을 둔 설계,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창업 성공의 기본 요소였다. 스타트업 성공의 열쇠, 역시 기술력이 빠질 수 없다. 초기에 제조업 설비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진행을 하고요. 대기업과 기존 시장의 홍수에 창업자들의 설 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의 기반은 기술 보유에 있다. 큰 회사들에게 나중에 시장에서 부딪혔을 때 저희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게 아마 IP 특허가 아닐까 해서 저희 제품, 저희 회사는 전 세계 9개국 정도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한 50건 정도의 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자본력 확보와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 제품과 디자인에 관한 기술력 보유는 창업자들의 자산과 다름없다. 홈쇼핑 방송은 진행할 만한 물량을 한꺼번에 찍지 못해서 방송 진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물량이 준비되면 바로 QA로 진행하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도 ING 진행 중이고요. 올해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자금 이 요소가 풀리는 게 가장 좀 선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기술 보유에 반해 부족한 자본력은 스타트업이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제품 개발 후 OEM 방식으로 제작되는 운동기구는 현재 외부에서 생산되고 있다. 자본력의 한계가 있는 초기 창업자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트렌드에 민감한 스타트업. 기회가 와도 성장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이유인 셈이다. 이번에 작업도입 패키지 지원 사항은 마침 지쳤을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오아시스 같은 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도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10%가 넘는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소기 성과를 그 결과물을 맛봤고요.
지금 이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이제 외부적인 투자, IR 유치, 투자 유치 IR 발표랄지 이런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만 창업 시대를 맞이한 2018년. 국내 시장 성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간의 기술 협약, 마케팅, 판로 개척에 관한 멘토링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괜히 지금 너무 과도하게 60에서 40%까지 제품 번호적인 그렇죠. 예전 일 생각이 나고요.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예전 생각이 나서 같이 협의해서 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많고요. 저도 도움 받고 있는 경우도 받고 있는데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같이요. 스타트업 간의 상생과 기술적 교류와 소통. 국내 창업 시장의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먼저 앞서가신 선배님의 이런 자가 공장을 보면서 저도 이런 공장을 가질 수 있다. 꿈과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창업 인구 100만 시대. 동시에 폐업하는 사람도 그 절반을 훨씬 넘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폐업을 하는 셈이다.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 경험을 경쟁력으로 도전하는 용기, 구체적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열정. 바로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다.